새해 첫날 헬스장 가보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죠. 네네. 그런데 한 2월, 3월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산해지잖아요. 맞아요. 텅 비죠. 영어 공부, 다이어트, 금연. 우리 모두 이번에야말로 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역시 나는 안 되나봐 하고 자책했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꼭 의지력 부족을 탓하게 되고요. 바로 그거요. 그런데 만약 그게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그저 뭐랄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책 고바야시 다다아키의 지속하는 힘입니다.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를 쓰면서 일본 최고의 웹 컨설턴트가 된 인물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가 몸소 증명해낸 지속이라는 기술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요. 당신이 실패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단지 습관을 만드는 기술을 몰랐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작한다, 지속한다, 그리고 그만둔다 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시작, 지속, 그만두기. 네, 우리가 작심삼일에 그치는 이유는 이 세 단계 중 어딘가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이 책은 그 병목을 뚫어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공구들을 제시하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의지력이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 대신 기술이라는 손에 잡히는 도구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지론부터 시작해보죠. 왜 그렇게 지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특히 저자는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바로 그 평범함이 핵심입니다. 책에 따르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꾸준함은 그 자체로 신용을 만들어요. 신용이요? 네, 저자가 10년간 매일 블로그랑 매일 매거진을 발행했을 때 독자들이 그의 글솜씨에 감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여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즉 성실함에 대한 신용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 그 꾸준함 자체가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외적인 신용 이전에 바로 내적인 신념입니다. 내적인 신념이요? 네,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나는 10년 동안 매일 블로그를 써낸 사람이야 라는 이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자기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화려한 기술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와닿는 말이네요. 막연히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죠. 뇌과학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듀크대 연구에서 우리 행동의 40%라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하죠.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하루에 거의 절반을 그냥 자동항법 장치로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쵸. 뇌는 지독한 에너지 효율 덕후거든요. 하하. 반복되는 행동을 감지하면 이거 자주 하네? 그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냥 자동 처리 목록에 넣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습관 회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옷 입는 걸 힘들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뇌가 좋은 습관이랑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식 먹는 습관이든 운동하는 습관이든 똑같이 자동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인용구가 더 무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습관의 족쇄는 처음에는 너무 가벼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져 끊을 수 없게 된다. 맞아요. 좋은 습관이던 나쁜 습관이던 그 족쇄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경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선택하고 반복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기술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제시한 첫 번째 조언부터가 정말 의외였어요. 귀차니즘에 빠져라, 라뇨. 네, 그렇죠. 보통 게으름은 성공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가 말하는 현명한 귀차니즘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차니즘은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기까지 그 준비 과정을 귀찮아하라는 뜻입니다. 준비 과정을요? 네, 즉 시작의 허들을 병적으로 낮추라는 거죠. 책에서는 여행 갈 때 짐이 많으면 출발하기 힘든 것에 비유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위해 예쁜 운동복을 사고 완벽한 운동 계획을 짜고 단백질 보충제를 종류별로 알아보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정작 가장 중요한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를 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으라는 거군요. 준비하느라 지쳐서 정작 시작도 못하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카메라, 조명, 마이크까지 다 사놓고는 정작 영상은 하나도 못 올린 적이 있어요. 왜요? 장비 세팅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필요 최저한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한다면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운동화만 신고 집 앞을 10분만 걷고 오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귀차니즘의 핵심이죠. 시작이라는 행위의 심리적, 물리적 마찰력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아이에게 갑자기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부모는 없듯이 자신에게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아주 쉬운 과제부터 내주라는 거죠. 그렇죠. 큰 스테이크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는 비유도 나오고요. 1년에 12kg 감량이 목표다면 당장 이번 주 목표는 저녁 식사 후 과자 먹지 않기처럼 아주 작고 구체적인 조각으로 나누는 것. 네, 그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의 연구에서도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운동하겠다처럼 추상적인 계획을 세운 그룹보다 12월 26일 오후 4시에
동네 공원에서 30분 조깅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그룹의 실행률이 두세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오, 막연한 목표는 우리를 압도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뇌에게 명확한 내비게이션 경로를 찍어주는 것과 같아서 훨씬 따르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 있는 자신감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첫 예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건 사실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새해 첫날 헬스장에 붐비는 것처럼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건 2월에도 3월에도 그 헬스장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시작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 즉 지속하는 기술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관점 전환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조깅을 예로 들면서 더 잘 뛰는 방법이 아니라 뛰는 것을 잊지 않는 방법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더 효율적으로 뛰는 법, 더 오래 뛰는 법을 고민하는데 잊지 않는 법에 집중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알림 설정하기 같은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와 행위 사이의 시간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이의 시간이요? 네, 우리가 조깅을 포기하는 건 뛰는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뛰고 있지 않을 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쉴까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스마트폰 알림 설정, 현관문 앞에 운동화 놓아두기, 달력에 티켓 동그라미 치기 같은 장치들은 그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뛰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는 게 의지력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 의지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쓰는 대신 환경 설계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넛지 효과네요. 네. 그래도 지속하다 보면 찾아오는 필연적인 적이 있잖아요.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네, 지루함은 습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변화라는 양념을 치라고 말합니다. 변화요? 늘 같은 길로 조깅했다면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보고, 집에서 공부했다면 가끔은 카페에 가보는 식으로 장소, 시간, 방법 등에 의식적으로 작은 변화를 주는 거죠. 네. 평소에 매킨토시를 쓴다면 가끔 윈도우를 쓰는 것처럼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루틴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도 했다라는 사실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만두는 기술입니다. 야식 먹기, 미루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기 같은 나쁜 습관과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책에서는 그만둬야지라고 굳게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그만두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뇌에 한 번 생긴 신경회로, 즉 습관은 마치 깊게 파인 길과 같아서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의 담배 회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죠. 그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분홍색 코끼리만 떠오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파여버린 길을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요? 길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 옆에 더 매력적인 새로운 길을 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요? 네, 책에서는 이걸 미루기 혹은 대체하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서핑을 끊고 싶다면 서핑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핑이 하고 싶어지면 대신 만화책을 5분만 읽자처럼 다른 행동으로 즉시 대체하는 거죠. 아, 기존의 나쁜 습관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새로운 좋은 습관 회로로 그 에너지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없애려고 침대 옆에 재미있는 소설책을 뒀거든요. 오,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땐 매번 실패했는데 대신 이 책 다음 내용이 궁금하니까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볼까? 라고 마음먹으니 훨씬 쉽더라고요. 네네. 뇌를 살살 달래서 속이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멀리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요? 네,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0%는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아, 다이어트 중이라면 과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게임을 끊고 싶다면 저자처럼 게임기를 장롱 속에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욕구와 싸우는 가장 비효율적인 전쟁을 피하고 애초에 전쟁이 일어날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현명한 전략이죠.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결국 꾸준함은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같은 그런 타고난 성격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시작, 지속, 중단이라는 3단계 사이클의 각 병목 현상을 뚫어낼 도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기술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근거 있는 자신감의 축적입니다. 네, 책의 응쟁의 등 을화 중에 이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한 육상부원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달리기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매일 설거지하기라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꾸준히 실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거지를 매일 한다고 해서 100m 달리기 기록이 0.1초라도 빨라질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당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나는 매일같이 귀찮은 설거지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낸 사람이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이 힘든 순간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믿음,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죠.
거죠. 와, 그리고 그 자신감이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한 겁니다. 와, 설거지라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위가 인생을 건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네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지속하는 힘의 진짜 본질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냈다는 경험은 단순히 그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네. 그것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들이 쌓여서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1%씩 성장하는 작은 습관의 복리 효과를 알려주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도 나오죠. 하루 1%의 성장은 1년이면 약 37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네. 전날과 비교하면 미미한 차이지만 1년 후에는 그 습관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지적이 가장 날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체질이라서 안 돼.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변명하는 습관을 열심히 연습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 말입니다. 변명도 습관이라는 말이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바로 그 변명하는 습관의 고리를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쩔 수 없다며 무심코 내뱉던 당신의 가장 익숙한 변명 하나를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변명 대신 당신을 단 1%라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그 자리에 놓아보는 겁니다. 피곤해서 운동 못해라는 변명 대신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만 입어보자는 행동처럼요. 그 사소한 첫걸음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어떤 막판 스퍼트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